보고 계신 일일까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죠? 오늘 굉장히 습합니다. 좀 새벽 통화가 아니고 심야 통화네요. 요즘 조금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잠시 여기서 쉬어 가십시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그 법정 스님 법문집 1기 1회 중에 한 부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강연하셨던 그날의 그 강연을 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구어체로 이 책이 진행됩니다. 중간중간 조금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이 물난리와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흔히 기상이변이라고들 하는데, 그럼 기상이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더 물을 필요도 없이 사람들의 생활 형태가 기상이변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놓은 쓰레기를 집중호우가 아니면 누가 치우겠습니까? 강물에 떠내려가는 온갖 쓰레기를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속 얼굴이고 우리 한국인의 현 주소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을 외쳐봐야 쓰레기 하나 치우지 못한다면 4강 아니라 우승을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기상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배기가스와 재와 산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뒤섞여 만들어낸 구름층이 햇볕을 가려 대지와 해수면을 비정상적으로 냉각시킵니다. 자연히 그 위의 공기는 더워집니다. 이것들이 그 지역에 비구름을 만들어 소위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다시 말하면 신경질적으로 비를 쏟아붓습니다. 이런 구름층의 부조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다른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생깁니다. 이런 기상이변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휴가철 고속도로와 국도를 가릴 것 없이 꽉 메운 자동차들 때문에 평소 2-3시간이면 갈 거리를 10시간이 넘어야 겨우 닿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차들이 내뿜는 배기가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결국 집중호우가 됩니다. 커다란 생명체인 우리 강산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한 곳, 빤 한 곳이 없습니다. 산이고, 들녘이고, 강이고, 상처투성입니다. 흐름과 맥을 죄다 끊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공기와 물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경제 논리와 개발 논리로 인해 자연이 말할 수 없이 파괴되고 소멸되어 갑니다. 자연이란 무엇입니까? 대지는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입니다. 누구도 대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대지는 모든 생명체의 뿌리요, 어머니입니다. 이런 어머니를 그 자식들인 인간이 마구잡이로 허물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 대지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임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국의 병원마다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까닭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들 자신이 어머니인 대지를 병들게 한 그 보상입니다. 인간은 대지에서 나누어진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모체가 앓고 있는데 그 지체가 어찌 성하겠습니까? 현대인의 삶은 남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진리는
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존재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써 우주적인 건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주고받으면서 함께 생명의 강을 이룹니다. 자연은 그 나름의 질서를 지니면서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 능력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문명이 이 질서와 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문명은 독약입니다. 점진적인 독약입니다.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문제점은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집약됩니다. 그리고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세계관을 허물고 문화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돈과 권력, 육체적 향락과 경제적 부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는 바로 이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을 끝없이 시끄럽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계에 의존하는 습관을 들이면서부터 결국은 기계가 내리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형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만능이 아닙니다. 불시에 고장을 일으킵니다. 이때 사람들은 당황하며 일손을 놓습니다. 이것이 기술 문명 사회의 한계이며 실상입니다. 전기, 전화, 수도, 가스가 고장나면 그 도시는 마비됩니다. 장자, 외편, 천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인이 밭을 경작하는데 우물 속으로 내려가서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밭고랑에 붓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만 들고 물이 충분하지 못해 일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노인장, 어째서 양수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노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양수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것을 난들 왜 모르겠소? 그러나 한번 기계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 기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소. 기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기계의 일, 고장 또는 사고가 있고 또 기계의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계의 마음이 있게 마련이요. 기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순박함을 잃게 되오. 순박하지 못하면 정신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오. 불안정하면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지킬 수 없소. 그래서 나는 기계의 편리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스스로 그것을 쓰지 않소.
또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을 더 이상 손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손은 신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선물이다. 기계에 대한 열광이 지속되면 결국 우리는 무능력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고마운 그 생명의 손을 잊어버리게 된 것을 스스로 저주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신이 준 고마운 선물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머리와 기계로만 사는 현대인들에게 울리는 엄숙한 경종입니다. 우리가 의지에 살아가는 이 대지는 단순한 흙더미가 아닙니다. 흙과 식물과 동물이 서로 조화로운 순환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렇기에 생태윤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지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실천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윤리는 말보다도 실천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작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생태계 보전의 요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재산이나 물건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 세대, 곧 우리의 미래의 필요도 생각해야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싹쓸이를 한다면 우리에게는 내일도 희망도 없습니다. 지구로부터 얻은 물자를 소중히 다루는 것은 곧 지구 환경을 돌보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을, 실전사항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선 건너뛰고 앞에서 했던 이야기랑 겹쳐서요. 세 번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소비주의를 부추기는 광고는 생태적 위협입니다. 광고를 대할 때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제정신 차리고 멀리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들여다보지 말고 내려다보아야 합니다. 들여다보면 거기에 빨려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해마다 1만 7천 헥타르의 원시림을 엄청난 광고가 실리는 미국의 신문 용지를 대기 위해 벌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보는 신문 용지가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슷비슷한 소식을 전하는 밤낮 물고 뜯고 죽이고 사기치는 소식을 지겹게 전하는
그런 신문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세계를 하나로 줄이는 것도 생태윤리의 실천입니다. 전화가 와서 잠깐 끊겼습니다. 지금 테레비 TV 보시려고 하신 분들 다음 이게 뭐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법정 스님의 마음이 담긴 글이니까요. 예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줄여야 합니다. 귀중한 시간과 전력과 체력을 무가치한 일에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TV에 나온 사람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 앞에서 그래서 최대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엔 뭐 똑같죠, 뭐 저도. 그 앞에서 정신을 빼앗겨가며 등신처럼 앉아있는 일상적인 자신을 냉엄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스. 네, 넷째. 꼭 필요한 것만을 갖고 불필요한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생태윤리입니다. 이제 이 뒤에는 그 생태윤리에 관한 스님의 마음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선 이 챕터에서는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네. 뭐 등신처럼이라는 표현은 참 구수하고 솔직하고 사이다 같은 표현이었어요. 물론 제가 뭐 첨언을 한 어떤 추가한 단어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네.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네.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저는 자, 법정 스님의 일기 1회에서 네, 말씀드렸고요. 나눠드렸고요. 네, 그 책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일기 1회입니다. 자, 뭐 저도 이 책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저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저도 반성하고 느끼고 있는 지점들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친구로서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어드리면서 매번 뜨끔하고 매번 반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반성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실 수 있고, 네, 그쵸? 나누는 것만으로, 함께 또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다른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제 다음은 한 이틀 전이었죠. 그 이틀 전에, 오늘은 그 서울에 있는 집이고 이틀 전에 양평에 있을 때 읽어드리다 만 부분, 그 다산의 마지막 공부, 이어서 아주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마는 마음을 놓친 찰나에 들어온다. 몸과 마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삼감에 달려있고, 삼가하다, 이를 이루기 위해 움직일 때나 수양을 위해 마음을 고요하게 할 때도 어겨서는 안 된다. 잠시라도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잠깐이라도 방심해 마음을 놓치게 되면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흔히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할 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라고 한다. 그럴 때는 도무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쉽게 마음을 정할 수 없다. 주자는 이러한 상태를 불길이 없어도 뜨거워지고 얼음 없이도 차가워진다 라고 표현했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짐작했겠지만 이 글은 주자가 논어를 비롯해 많은 경전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인용해 작성했다. 그 구절들은 특별한 도의 경지를 말했다기보다는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지켜나가자는 권유다. 개인의 몸가짐에서부터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일에 임하는 마음가짐까지 평범한 일상에서 지켜야 할 법도다. 하지만 이러한 소소한 사건들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천하가 뒤바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흔히 분야를 막론하고 위대함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비범하고 탁월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은 사람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영감이 떠올라야 한다고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남다른 비상함을 추구하고 새로움을 찾는 데 매진한다. 하지만 진정 위대한 경지는 남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것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책은 다음에는 문장이 경지에 이르면 별다른 기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적절할 뿐이고, 인품이 경지에 이르면 별다른 특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연스러울 뿐이다 라고 실려 있다. 주자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에서 빈틈없이 또 한결같이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권한다. 도를 얻기 위해 산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하루의 삶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오늘 하루를 겪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근본에 충실할 때 도를 이룰 수 있다. 쉽게 이뤄진 것 같은 평범함 안에는 무수한 어려움을 거치며 형성된 비범함이 숨어 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밖에 지금 개구리 소리 들리시나 봐요. 개구리 노래를 한다. 지금 노래하고 있죠. 네. 자, 그때 좀 불러드렸던 선배님 노래 중에 한 곡을 어떤 분이 잠시만요. 0118님께서 아침부터 쌓인 스트레스가 급작스럽게 가슴을 답답하게 했어요. 지금도 답답하고요. 마치 공황처럼 무언가 가슴 한쪽 숨통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가슴 한쪽 아직도 답답해요. 답답을 띄울 방법을 찾는데 진호님 방송 들어왔네요. 이게 무슨 뜻일지 마음의 공기가 새나가 답답함이 풀림 좋겠어요. 그럼 이 노래 불러드릴게요. 풀리셔도 풀리지 않으셔도 존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요. 날 둘러싼 이 벽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들어와 주길, 내 전원을 다시 켜주길, 내 심장을 뛰게 해주고 내 핏줄을 서게 하고 내가 다시 남자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기를. 난 겁에 질려 얼어붙은 어린아이일 뿐이야. 어딘가에 속하고 있다 믿고 싶을 뿐이야. 내가 당신을 원하는 만큼 나를 원해 주길 원해. 그렇게 내 들어와 사랑해 주기를 원해.
난 기도를 해, 매일 같은 기도를 해. 반복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는 것처럼 신에게 부담을 주려는 듯 무엇에든 숙련되고 싶은 듯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난 외로움에 지쳐있는 허한 인간일 뿐이야. 내가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을 뿐이야. 내가 당신을 원하는 만큼 나를 원해 주길 원해. 그렇게 내게 들어와 사랑해 주기를 원해. 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기 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 줄 수 있기를 그게 너무 어려운 부탁이 아니기를 당신과 함께 하려면 내가 다가가거나 내게 다가오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뿐인데 난 할 수 없어 어느 쪽도 불가능해 나를 구속하는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 난 겁에 질려 얼어붙은 어린아이일 뿐이야 어딘가에 속하고 있다 믿고 싶을 뿐이야 내가 당신을 원하는 만큼 나를 원해 주길 원해 그렇게 내게 들어와 사랑해 주기를 원해 나이스 김창기 선배님의 원해라는 노래였어요. 지금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용히 조심스럽게 불러드렸습니다. 그냥 어떤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아니고요. 그냥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답니다. 아무 목적 없습니다. 그냥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네.
Fly High 님께서 남들에게 쉬운 일이 저는 어렵네요. 노래 감사해요. 지금 여기에 그 마음 남기시는 것도 누군가한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저도 마음 감사합니다. 적어주셔서. 자. 이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는 힘을 내고 있습니다. 힘내고 있는데 자꾸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힘내라고 하면 어느 날 그 힘내라는 소리가 버거워지고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힘들게 걸어왔고 오늘 하루를 견뎌왔고 지금껏 잘 살아내왔다는 걸. 그래서 물론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숨 내쉬면서 힘 안 내도 된다. 이제는 힘을 빼도 된다. 물론 힘 빼라는 것도 힘내처럼 어떤 강요 또는 부담스러운 응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냥 힘을 빼고 힘을 내는 건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만의 특권이니까 건강히 거기에 존재만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팬으로서 감사할 것 같아요. 저의 이기적인 바람입니다. 이제 자장가 불러드리고 갈게요. 자주 부르는 노래죠. 제 소중한 친구이자 멋진 싱어송라이터 전진이의 우리의 슬픔이 마주칠 때. 알고 있지 내 마음 보이진 않아도 서로 닮은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어. 알 것 같아 고요한
호흡을 느낄 때면 깊은 강을 헤엄쳐 왔을 지친 너를 생각해. 우리의 슬픔이 마주칠 때 그냥 웃어줄래. 알고 있잖아 우리 짙은 마음의 무게를. 우리의 슬픔이 마주칠 때 그냥 웃어줄래. 알고 있잖아 우리 짙은 마음의 무게를. 우리의 슬픔이 마주칠 때 그냥 웃어줄래. 알고 있잖아 우리 짙은 마음의 무게를. 나이스. 명곡이에요. 이렇게 한국만 하고 가면 아쉽죠. 비 오는 목요일. 자, 그럼 오늘 편안하게 잠드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하솔님의 기도라는 노래 앵콜, 여러분들이 뭐 앵콜을 마음으로 외치셨겠죠. 네. 그리고 앵콜을 외쳐주시지 않아도 저는 늘 노래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만 주신다면 불러드릴게요. 기도 불러드리고 진짜 갈게요.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그저 안아주는 거라고. 사랑이란 그런 거라 배웠지.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세지 않고 그저 고요히 그대 맘을 들여다보는 거라 알아채주는 거라 배웠지. 그대에게 안겨주는 이 사랑은 어디서도 빌려올 수 없음에 나 사랑이 지나는 모든 길 되어 그댈 향한 사랑 마르지 않길. 나 그대에게 안겨주는 이 사랑은 어디서도 빌려올 수 없음에 나 사랑이 지나는 모든 길 되어 그댈 향한 사랑 마르지 않길. 그대에게 안겨주는 이 사랑은 어디서도 빌려올 수 없음에 나 사랑이 지나는 모든 길 되어 그댈 향한 사랑 마르지 않길. 자. 갈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11시 10분이니까 11시 5분에 종료하겠습니다. 자, 서로들 인사 나누세요. 이 방에 모이신 분들 또는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듣고 계시면 돼요.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지? 오늘도 나이스였어요. 자, 11시 15분에 그리고 방금 불러드렸던 노래는 강하솔님의 나의 기도라는 노래였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그 어머님이 선풍기를 이제 개시했어요. 그래서 저 장롱에 있던 거 어머님이 또 제 옆에 이렇게 비치해 주셨고, 또 제 왼쪽에는 먹다 남은 깍둑썰기로 썰은 수박
4개가 남았습니다. 지금은 4개라고 제가 개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지만 아까는 수북히 쌓여 있어서 몇 개였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략 50개가 넘었던 것 같은데 그거 지금 뭐 4개긴 한데 숫자 4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박 강제 ASMR. 쩝쩝 소리는 안 내고 고급지게 입 다물고 먹을게요. 나이스. 여름 수박 나이스. 자. 역시 깍둑썰기. 물론 그 한 손에 움켜쥐고 먹는 거 그것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생물이 그거 그 생수. 지금 먹었고 먹었는데 또 먹고 싶네. 그러면 그래, 이게 뭐 4개 남았는데 뭐 이 시간에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에이, 이거 다 먹을 거면 아까 먹을 걸.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박은 살 찌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15분 됐네요. 자, 여러분들이 DM을 보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직접 만나면 자주 하는 얘기, 사실 그걸 받는 입장에서 더 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여러분. 뿅.